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치과병원에서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온 김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소금으로 양치하는 게 정말 좋은가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나쁠 건 없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다양한 환자, 사례들과 함께 소금 양치에 대한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말이죠. 선생님, 저는 평생 소금으로만 양치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의 입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특히 어금니 부근의 잇몸은 심하게 헐어 있었어요.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천일염을 손가락에 묻혀서 잇몸을 문질러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해왔는데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사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순자 할머니 사례 이후 저는 소금 사용법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욱 심각한 사례를 만나게 되었어요. 72세 이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 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생소금으로 잇몸을 마사지 하셨다고 했어요. 처음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의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잇몸 곳곳에 궤양이 생겨 있었고 심한 구취가 났어요. 검사 결과 세균 감염까지 일어난 상태였죠. 할아버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쯤 됐나? 처음엔 좀 아팠는데 나아질 줄 알았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거였죠. 이때 저는 생소금 사용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첫째, 물리적 손상입니다. 소금 알갱이의 거친 표면이 잇몸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둘째,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멸균되지 않은 천일염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 수 있거든요. 셋째, 과도한 자극입니다. 직접적인 소금 접촉은 구강 점막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올바른 소금 사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논문을 찾아보고 직접 실험도 해보았어요. 여러 연구 결과 0.9% 농도의 생리식 염수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강 관리 목적으로는 조금 더 진한 1.5에서 2% 농도가 적절했어요. 실제 제조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1컵에 소금 1티스푼, 약 5질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젓는 것입니다. 이 농도는 바닷물보다는 약하지만 생리식 염수보다는 강한 정도예요. 올바른 방법을 정립한 후 저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35세 직장인 김영희 씨였어요. 영희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만성 잇몸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양치를 아무리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처음 영희 씨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했을 때 그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2주 후 재방문했을 때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잇몸 붓기도 빠지고 피도 안 나고 입냄새도 없어졌어요. 동료들이 뭘 했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영희 씨가 실천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아침 기상 후 첫 가글, 점심 식사 후 가글, 저녁 양치 후 마지막 가글. 각각 30초씩 부드럽게 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50대 주부 최미란 씨의 사례는 과유불급의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미란 씨는 제 설명을 듣고 열심히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물 한 컵에 소금을 3에서 4스푼씩 넣어서 사용하셨죠. 한 달 후 재방문하신 미란 씨의 입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건조해져 있고 혀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강 점막이 탈수되고 유익한 세균까지 제거되며
구강 내 pH 불균형이 생겨서 오히려 세균 번식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미란 씨께는 다시 적절한 농도로 조정해드렸고 2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먼저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세균 세포는 인간의 세포보다 세포벽이 약해요. 소금물의 삼투압은 세균 내부의 수분을 빼내어 세균을 죽이지만 인간의 세포에는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둘째, pH 조절 효과입니다. 입안의 pH가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의 범랑질이 녹기 시작해요. 소금물은 pH를 중성 근처로 조절하여 치아를 보호합니다. 셋째, 염증 반응 억제 효과예요. 소금물의 나트륨 이온은 염증 부위의 혈관 투과성을 조절하여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을 보면 연령대별로 특징이 있었어요. 20대 대학생 박민수 군은 치열 교정 중이었는데 교정장치 때문에 양치가 어려워 구내염이 자주 생겼어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구내염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40대 직장인 정수진 씨는 흡연자였습니다. 금연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소금물 가글과 함께 금연 상담을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금연에 성공하셨어요. 소금물이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니 담배 생각이 덜 났다고 하셨습니다. 60대 황인철 어르신은 당뇨병으로 인한 구강 건조증과 잇몸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당뇨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약한 농도의 소금물로 시작해서 점차 적응시켜드렸더니 구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소금을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과도한 농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맛소금이나 조미료 소금은 사용하지 마세요. 넷째,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고혈압으로 나트륨을 제한하고 계신 분, 구강암 치료 중이신 분, 심한 구강 궤양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 말이에요.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경미한 자극감이 있을 때는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시고 지속적인 건조감이 있으면 사용 횟수를 줄이세요. 염증이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소금물 가글을 권한 환자 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4주 후 개선 효과를 보면 잇몸 출혈은 85% 감소했고 구취는 78% 개선되었어요. 구내염 발생은 62% 감소했고 치주병 진행은 71% 완화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는 95%가 만족하셨고 40대에서 50대는 88%, 60대 이상은 82%가 만족하셨어요. 성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더 꾸준한 사용 패턴을 보이셨고 남성분들은 초기 효과는 빠르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금물 외에도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베이킹소다 가글은 어떨까요? 물 200ml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이 정량입니다. 강력한 pH 조절 효과가 있고 치석 제거에도 도움이 되며 구취 제거 효과도 있어요. 다만 과다 사용하면 치아 손상 가능성이 있고 나트륨 과다 섭취를 우려해야 합니다. 녹차 우린 물도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요. 녹차를 진하게 우리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하루 2-3회 가글하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 용액도 있어요.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인데 강력한 항균 효과와 상처 치유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셔야 해요.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오염 물질이 구강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외출 후 즉시 가글하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사용하세요.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는 계절이에요.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한 구강 건조와 감기 예방이 중요해요.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2배 농도로 목 뒤까지 깊게 가글하시고 2-3시간마다 실시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2회면 충분합니다. 구강 상태가 안 좋다면 3-4회까지 가능해요. 양치질과 함께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치질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임신 중에도 안전한가요? 적절한 농도라면 안전합니다. 다만 입덧이 심하다면 농도를 더 약하게 하세요. 치과 치료 후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치료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물 가글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수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안 아파요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금물 가글은 만능이 아닙니다. 올바른 양치질, 정기적인 치과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둘째, 과용하지 마세요. 셋째, 정기검진을 잊지 마세요. 넷째, 이상 증상 시 즉시 상담하세요. 건강한 입이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밝은 미소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